얘들아 안녕? 이번 영상에서는 연산자에 대해 배워볼 거야. 이 연산자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짤 때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 우리는 이 많은 연산자 중에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증감,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연산자를 배울 건데, 대입 연산자는 저번 영상에서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배웠으니까 제외할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자. 증감 연산자에는 값을 1 증가시켜주는 증가 연산자와 값을 1 감소시켜주는 감소 연산자가 있어. 증감 연산자는 변수 이름의 앞 또는 뒤에 붙여서 사용해. 이렇게 변수 num에 0을 저장시키는 문장이 있을 때 num++ 문장을 적어주게 되면 num에 저장된 값이 1 증가하게 돼. 이때 ++ num으로 적어줘도 결과는 같아. 그 다음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num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보면 0에서 값이 1 증가되어 1이 출력될 거야. 이번엔 변수 num2를 선언하고 5로 초기화했다고 해볼게. 그 다음 num2 문장을 적어주면 num2에 저장된 값이 1 감소할 거야. 마찬가지로 num2를 적어줘도 결과는 같아. 그 다음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num2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보면 5에서 1이 감소되어서 4가 출력되겠지. 그럼 연산자가 앞에 붙을 때와 뒤에 붙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방금 봤던 문장처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문장을 따로 써주는 경우에는 연산자를 앞에 쓰나 뒤에 쓰나 결과는 같아. 하지만 이렇게 printf 문장 안에서 증가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결과가 달라져. 증감 연산자가 앞에 붙는 경우에는 증감의 결과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가 연산일 땐 1이, 감소 연산일 땐 -1이 출력되지만 증감 연산자가 뒤에 붙는 경우에는 증감의 결과가 나중에 적용되기 때문에 증가 연산을 해도 그대로 0이, 감소 연산을 해도 0이 출력돼. 이렇게 증감 연산자가 뒤에 붙을 때는 출력을 하고 나서야 값이 하나 증감돼. 그래서 다시 num 값을 출력했을 때 각각 1, -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증감 연산자는 값을 1 증가 또는 감소시킬 때 사용한다는 것만 이해해도 돼. 다음으로 산술 연산자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가 있는데 더하기와 빼기는 너희들도 이미 아는 기호야.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지? 곱하기 연산자는 x 대신 별표를 사용하고 연산의 결과는 수학에서의 곱하기와 같아. 나누기 연산자는 슬래시로 표현하는데 C 언어에서 나누기 연산은 정수 나누기와 실수 나누기로 나뉘어. 정수 나누기는 정수를 정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5를 3으로 나누는 정수 나누기를 해보면 정수 나누기의 결과는 정수가 나와. 즉, 딱 한 번만 나누었을 때 그 몫이 정수 나누기의 결과가 되고 그 이후의 연산은 하지 않아. 반면에 실수 나누기는 실수를 실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3.0 나누기 2.0을 한다면 이렇게 나머지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누어줘. 그럼 그때의 몫이 연산의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정수와 실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바로 정수와 실수를 나누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정수가 실수로 바뀌기 때문에 실수 나누기가 진행돼. 따라서 결과는 1.5가 나와. 다음으로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 기호로 표현하는데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야. 예를 들어 5와 3의 나머지 연산의 결과는 5 나누기 3의 나머지인 2가 될 거야.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머지 연산은 정수끼리 해주어야 돼. 만약 실수끼리 나머지 연산을 해주게 되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실수 나누기를 할 때 나머지는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를 구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3.0과 2.0 같은 실수의 나머지 연산은
프로그램 안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문장이 돼. 다음으로 비교 연산자에는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기호가 있어. 이때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를 읽을 때는 항상 왼쪽 값이 기준이 돼. 그래서 3이 아닌 2를 기준으로 해서 2가 3보다 작다 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다음으로 같다, 다르다의 의미를 가지는 연산자가 있는데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같은지를 나타낼 땐 등호를 2개 써서 표현하고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다른지를 나타낼 때는 느낌표와 등호를 써서 표현하면 돼.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비교 연산자의 연산의 결과는 1 또는 0이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A가 B보다 작다라는 비교 연산을 할 때는 A가 B보다 작으면 참, A가 B보다 크면 거짓인데 컴퓨터는 참이면 1, 거짓이면 0으로 나타내. 그럼 예를 들어 변수 A와 B를 각각 3과 5로 초기화했을 때 A가 B보다 작다 비교 연산의 결과는 뭐가 될까? A 값은 3, B 값은 5니까 A가 B보다 작다라는 문장은 참이 될 거야. 그럼 결과는 1이 될 거고 1이 서식 문자로 전달돼서 1이 출력될 거야.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에는 not, and, or 연산자가 있어. not 연산자는 이렇게 느낌표를 적고 그 옆에 값을 적으면 되는데 not 연산자는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바꿔주는 연산자야. 여기서 참을 가지는 값은 0이 아닌 모든 값이고 거짓을 가지는 값은 숫자 0이야. 그러면 not 2의 결과는 2가 참이니까 거짓이 될 거야. 그런데 컴퓨터는 참과 거짓을 1과 0으로 표현한다고 했지? 따라서 not 2의 결과는 0이 될 거야. and 연산자는 %, 기호 2개로 표현하는데 값들이 모두 참일 때만 연산의 결과가 참이 되고 거짓이 한 개라도 있으면 거짓이 돼. 예를 들어 2와 3을 and 연산하면 2와 3은 모두 참이기 때문에 and 연산의 결과는 참이 될 거야. 참이니까 결과값은 1이 되겠지? 그런데 논리 연산자들은 보통 값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연산을 해서 얻은 결과로 논리 연산을 진행해. 그럼 2가 2와 같다라는 비교 연산은 참이고 1이 3보다 크다라는 비교 연산은 거짓이기 때문에 and 연산의 결과는 거짓이 돼. 5월 연산자는 수직선 기호 2개로 표현하는데 참이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되고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 돼. 그럼 예를 들어 2가 3이랑 다르다는 참이 되고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짓이 되는데 5월 연산은 참이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니까 결과는 참이 될 거야.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를 모두 배워봤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지? 자, 영상을 잠시 멈추자. 넘은 넘 플러스 5 세미콜론 문장을 추가해주는 것이 정답이야. 바로 풀이해줄게. 문제에서 넘에 저장된 값을 5 증가시키라고 했는데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넘 더하기 5를 해주면 5가 증가될 거야. 그리고 이 증가된 값을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시 넘에 저장시키면 돼. 다음 문제도 풀어보자. 자, 영상을 잠시 멈추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0이야.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첫 번째 문장은 변수 A를 선언하고 5로 초기화시키는 문장이야. 두 번째 문장은 이 식의 결과를 출력하라는 의미인데 A에 저장된 값은 5니까 A가 8보다 작다의 결과는 참이고 A가 6보다 크다의 결과는 거짓이야.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을 AND 연산해 주었는데 AND 연산자는 거짓이 한 개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니까 이 결과는 거짓이 될 거야. 거짓은 0으로 표현되니까 결과적으로 0이 화면에 출력되겠지? 다음 문제도 풀어보자. 자, 영상을 잠시 멈추자. (3번) 문제의 정답은 1이야. 풀이를 해줄게. 먼저 B의 값은 3이니까
B는 3과 다르다 연산의 결과는 거짓이 될 거야. 그런데 앞에 not 연산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 식의 결과는 참이 되겠지. 그 다음 B는 3보다 작다의 결과는 B의 값이 3이니까 거짓이 돼. 마지막으로 참과 거짓의 값을 가지고 5월 연산을 해주어야 되는데 5월 연산자는 두 개의 값 중 한 개라도 참이면 결과는 참이 되니까 참과 거짓의 5월 연산의 결과는 참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연산자에 대해 배우고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 내가 준비한 시언어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1편에서는 변수, 상수, 자료형을 이용해서 메모리에 공간을 만들고 값을 저장시키는 방법을 배웠고 2편에서는 식별자의 이름을 짓는 규칙과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어. 마지막 3편에서는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 배워봤는데 이 3개의 영상은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것만으로 시언어를 배웠다고 할 순 없지만 앞으로 시언어 문법을 배울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영상 끝까지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